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든 보내고 있지 않든 구독자님들에게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박으로 5억 잃고 죽으려던 날 딸아이 신발 보고 살았다. 나는 필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이 글이 도박 중독에 빠져 고통받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길 바라며 솔직히 써보려 한다. 돌이켜보면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취업했을 때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지루했고 스트레스는 높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가 점심시간에 스포츠 토토를 하는 걸 보았다. 단돈 10,000원으로 수십만 원을 버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다. 처음엔 그냥 취미였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재앙이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상상도 못했다. 초기에는 소액으로 큰 돈을 벌 때마다 동료들과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다녔다. 삶이 무미건조했던 나에게 작은 스릴 이자나기였다. 그러나 돈을 잃기 시작하자 작은 액수에도 초조함과 짜증이 몰려왔다. 더 빠르고 더 큰 보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빠른 승부가 가능한 달팽이, 경주와 사다리 타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어느 순간 모아둔 전 재산 2천만 원을 잃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고 대출을 받아 결국 4천만 원을 날렸다. 이때부터 현실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느낌을 처음 맛봤다. 처음 겪는 이 큰 상실감과 자책감은 정말 참기 힘든 것이었다. 그 후 나는 가족과 함께 이 위기를 넘기기로 결심했다. 부모님 도움으로 결혼도 하고 딸도 낳았다. 도박 없이 사는 평범한 삶이 주는 안락함과 따뜻함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30대 중반에 둘째가 태어났다. 이젠 돈을 제대로 벌어 가족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책임감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거래처 사장들과 교류하던 중 강원랜드에 처음 가게 되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막상 강원랜드에 들어서는 순간 그 화려한 분위기와 묘한 긴장감이 나를 압도했다. 50만 원으로 250만 원을 만들던 그 순간 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달콤한 쾌감을 느꼈다. 그 돈으로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 작은 즐거움은 엄청난 파멸로 가는 시작이었다. 강원랜드를 자주 드나들었고 어느 순간 카지노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자영업으로 번 돈은 도박으로 빠져나갔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강원랜드에서 본전을 찾지 못하자 결국 해외 카지노로 눈을 돌렸다. 해외 카지노는 더욱 잔혹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빚이 3억을 넘어 있었다. 도박으로 날린 총액이 5억을 넘었고 신용은 바닥이 나 가족도 무너졌다. 두 딸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었고 내가 만든 지옥이었다. 결국 나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모든 가족과 지인에게 털어놓았다.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개인회생도 신청했다. 하지만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다. 신청 과정은 지루하고 힘들었다.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면서도 이제는 진짜 그만해야지 다짐했다. 어렵사리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졌지만 빚의 70%를 갚아야 했다. 하지만 이자, 독촉을 멈추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감사해야 했다. 이제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나는 또 온라인 바카라를 시작했다. 처음엔 철칙을 세워 관리했지만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통제가 무너졌다. 거래처 결제 대금과 아내 명의 대출금까지 날렸다.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자살을 결심했다. 번개탄과 소주를 사서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거기서 작은 딸의 흰색 크록스와 큰 딸의 피아노 가방이 보였다.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리며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날 죽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다. 그 두 아이의 작은 물건들이 나를 살린 것이다. 그날 이후로 2년이 지났다. 아직 빚도 많고 부끄러운 아빠지만 이제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고 결국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끝이 난다. 하지만 정말 모든 걸 잃은 듯한 그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가족과 목숨뿐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도박 중독에 빠진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조금만 더 견디고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라고. 분명히 아직 잃지 않은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배달하며 빚 갚는 기계가 된 40살 도박 중독자. 나는 단도박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4일째다.
돈이 떨어져 강제로 단도박 중이긴 하지만 솔직히 마음은 여전히 흔들린다. 과거를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심장이 뛰고 머리가 어지러워 미칠 것 같다. 곧 40살이 된다. 이 나이까지 무엇을 했나 싶다. 부모님께 도박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재발을 반복했다. 부모님은 더 이상 변제를 해주시지 않는다. 상담도 받고 정신과 약도 먹어가면서 도박판에서 뱅 찍는 나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가 너무나 병신 같고 비참하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받았다. 1:1 상담이었는데 효과는 거의 없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상담을 앞두고 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없다.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룹 상담에서 단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예정인데 제발 이것이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도박으로만 2억에서 3억 정도를 잃었다. 결혼은 당연히 물 건너갔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보험금도 안 나온다고 해서 배달 일을 하며 매일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일하는 내내 오토바이를 몰다가도 순간순간 엄청난 현타가 몰려온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나서 깨끗하게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한다. 사실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도 없고 단도박을 하기에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박 중독의 마수는 그렇게 간단히 놓아주지 않는다. 도박으로 쉽게 벌었던 돈의 맛이 너무나 달콤했던 탓일까?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몸을 혹사시켜도 머릿속에는 오직 도박 생각뿐이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말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그냥 빚을 생으로 갚아나가고 있다. 매일매일 배달로 번 몇천 원의 돈을 보며 현타가 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살아갈 앞으로의 10년을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도박쟁이는 숨 쉬는 것조차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너무 맞는 말이다. 손을 잘라도 발로 도박을 할 만큼 끊기가 힘들다. 내가 지금 그 상황이다. 일이 끝나고 잠들기 전 오랜만에 도치게래 이렇게 글을 쓰니 조금은 속이 후련해진다. 정말 나도 나이값을 못하고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효도는커녕 늘 고통만 안겨드렸다. 2024년 바카라를 시작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돈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까지 망가져버렸다. 20대, 30대를 그렇게 보냈고 이대로라면 40대도 똑같이 보낼 것만 같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찾기 힘들다.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한탄스럽고 비참하다. 채무는 이미 9천만 원에 이르렀다. 지인 빚, 카드론, 현금 서비스는 없다. 오로지 제2금융권과 햇살론 빚만 남아있다. 이제 곧 배달일의 성수기가 다가온다.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롭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고등학생이든 성인이든 도박을 경험했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빨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도박은 질병이다. 혼자서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 이 글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나도 언젠가는 진짜 인간처럼 살고 싶다. 그날까지 버텨보겠다. 토토 중독에 빠졌다가 벗어난 썰. 이건 내 이야기임. 지금은 대학 졸업한 그냥 20대 중반 남성이다. 내가 처음 토토를 시작했던 건 군대를 갓 전역하고 나서였다. 때는 2018 월드컵 카잔의 기적이 있을 때였음. 좋아하는 스트리머 방송과 함께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 스트리머는 월드컵이기도 하고 재미로 애국 베팅을 하며 봤었다. 물론 국내 합법인 배트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응이응. 그걸 보며 나는 합법으로 스포츠 베팅을 할 수 있구나 를 알게 된 순간이었음. 술도 잘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 내가 처음으로 길을 벗어나는 느낌이었지만 처음엔 10,000원으로 베팅을 했었다. 물론 못 맞추고 돈만 잃음. 근데 내면에 묘한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돈 잃었네 짜증난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순순하게 한번 맞춰보고 싶다. 맞췄을 때 돈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음. 그렇게 평소에 보지도 않던 국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등등 보기 시작하고 평소에 공부도 하지도 않던 내가 스포츠 관련 공부나 분석을 밤새도록 하기 시작함. 경기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DC의 토토 갤러리도 이때
처음 들어가 봤는데 그곳은 정말 지옥이었음. 도움되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 불법 사이트 이용자, 친구에게 돈 빌리거나 부모님 몰래 원룸 돈 빼서 걸었다가 잃어서 구걸하는 사람, 잃었던 거 복구하려고 대출 받아서 베팅하는 사람 등등.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음. 그리고 생각보다 토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음. 그렇게 손을 떼려던 순간 가지 말라고 붙잡는 듯이 돈을 따는 상황이 온 거임. 미국 야구와 농구 2경기씩 총 4경기를 걸었는데 맞춰서 43만 원을 따버린 거임. 환급 받으려고 기업은행에 가서 환급 받는데 창구의 누나의 표정도 굉장히 인간말 좀 보는 듯한 표정이고 뭔가 찔리는 기분도 들었지만 돈을 현금으로 받고 나니 나의 뇌에 이때까지 느끼지 못한 도파민이 돌고 너무 짜릿했음. 외국의 모 다큐멘터리에서는 도박으로 돈을 땄을 때 얻는 도파민 수치가 마약을 했을 때 느끼는 수치와 맞먹는다고 함. 이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토토에 전념했던 것 같음.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했던가 한 번씩 맞추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더 생기고 나도 모르는 새 베팅하는 금액도 더더욱 커지고 있었음. 조금이라도 돈 5만 원씩 생기면 무조건 베팅. 돈 잃고 베팅. 어쩌다가 용돈 받으면 베팅. 어느 날 어머니가 내 통장 중 안 쓰는 걸 빌려달라고 하길래 안 쓰는 빈 계좌를 빌려줬었는데 그 계좌는 내 폰의 앱과 연결되어 있어서 확인하니 300만 원을 넣어두신 거임. 어디에 쓰는 돈인지도 모르고 5만 원 빼서 쓰니 모르시는 것 같고 확인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5만 원 10만 원 썼는데 돈은 다 잃고 있었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잠시 급하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모아두는 돈이었음. 즉 언젠가는 들킨다는 것이 무서웠음. 결국 나는 크게 한 번에 복구해서 다시 채워넣자는 아니란 생각으로 베팅을 했는데 그 베팅을 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숨을 쉬는데도 폐에 구멍 난 듯이 헛바람이 들락거리는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있어도 동상 걸린 것처럼 팔 다리가 떨리고 있었음. 내 인생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던 것 같음. 그러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이번 베팅 따든 못 따든 절대 다시 도박하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끊자고. 늦은 새벽 경기들은 시작되었고 결국 한 경기를 못 맞춰서 크게 베팅한 경기는 무너졌음. 이후 들켜서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모두 말을 하고 스스로 도박을 끊기로 약속을 함. 한 번씩 생각나도 참고 있고 그만둔 지 3년 더 지난 것 같음. 도박에 빠져있는 동안 매일 밤 새고 스트레스 받고 돈은 돈대로 잃고 건강이 정말 나빠짐. 총 잃은 돈은 500 정도 되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박은 손 떼지 말자. 심한 경우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다. 갓 끊으면 3개월 정도는 계속 생각나면서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찾고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다. 지난 주말에 첫 월급으로 어머니랑 외식하고 선물 드리면서 도박에 빠져 살던 때가 떠올라 그냥 한번 써봤음.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